암기하면 이해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목표는 빠른 정답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암기하면 이해됩니다. 우리가 뭐 논문 쓰려는 게 아니라 빠른 정답을 찾자는 겁니다. 한국사 목차를 보면 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대, 암기, 기출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고대 시작하겠습니다. 선사 고대 제1장 역사학습의 목적 출제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죠. 자, 가볼까요? 역사학습의 목적. 역사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과 기록이다. 기출 문제를 먼저 보면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록으로서의 역사에는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 역사를 통해 현재, 역사적 진실, 사실로서의 역사 이런 의미만 일단 단어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 역사,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기출문제에 있던 기출 지문의 특징을 보면 사실로서의 역사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다. 기록으로서의 역사에는 역사가 주관,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 의미의 역사다. 기록에서 역사는 필연적으로 역사가의 가치관과 같은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기출 지문의 특징 보면 굉장히 일단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거예요. 역사학습 목적 사실 기록 이 부분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문제를 풀기 힘든 이유가 사실 모든 학문은 언어학이거든요. 언어학이라서 용어가 와야 되는데 나한테 용어가 오지 않는 거예요. 용어 개념이 팍 와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기록으로서 역사다. 역사가 주관이 개입된다. 사실로서 역사다.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곰곰이 곱씹어 보면 당연한 말이지. 하지만 이게 문제를 딱 보면 팍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가의 가치관과 같은 주관적 요소, 주관적, 객관적, 사실, 기록 이런 모호한 개념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한국사를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역사 그 자체, 즉 과거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 현재의 교훈을 배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과 기록 그러면 우리가 해법은 뭐냐? 암기하면 이해됩니다. 일단 암기하면 이해됩니다. 암기할 게 뭐냐면 객관, 사실, 랑케 그리고 주관, 기록 이 단어는 일단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객사랑 주기 이걸 암기를 하면 나머지에 파생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질문 다시 볼까요? 사실로서의 주관, 기록으로서의 주관, 사실로서의 객관, 기록으로서의 주관. 뭐죠 아까? 객관 사실, 주관 기록. 이 의미로 다시 볼까요? 객관 사실인데 주관 기록. 그럼 결국 이제 딱 보면 주관 사실이 틀렸어. 근데 주관 기록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돼? 개입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객관 사실은 맞죠. 기록으로서 역사는 필연적으로 역사의 가치 주관 기록, 주기 맞습니다. 자, 이제 이해를 위해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객관적 의미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다. 주관적 의미에서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자, 이걸 하나씩 좀 더 들어가 보면 객관적 의미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 사실, 실정주의 사관, 객관성을 강조합니다. 대표적 학자가 랑케가 있겠죠. 실정주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객관적 역사적 사실만 묘사한다. 우리나라에는 진단학회 있죠. 진단학회, 조선사 편수회 등 이병도. 그냥 암기를 하면 이전에 암기했던 게 뭐였죠? 객관 사실, 랑케, 객관 사실 랑케, 실정주의. 이 정도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랑케만 좀 더 볼까요? 랑케는 독일 역사학자죠. 근대적 의미의 역사 기초를 확립하신 분입니다. 랑케는 실정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객관적 역사적 사실만
묘사했다. 주관을 철저하게 배제를 했죠. 그래서 여기를 역사가는 자신을 숨기고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자신을 죽여라. 실증주의를 않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주관적 의미의 역사는 현재라고 보시면 돼요. 기록, 현재, 동양에서는 history 이것이 주관적 의미의 역사입니다. 크로체,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컬링우드는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이다. 마음 속에 재현된다. 주관적 의미 역사는 카를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카는 주관적이 아닙니다.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상대주의입니다. 사실과 기록의 중간 정도에 위치합니다. 상대주의. 자, 이 정도면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토인비는 정도는 볼까요? 역사는 만인과 만인의 투쟁이다. 주관적 의미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채호 선생은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럼 주관 기록, 암기는 주관 기록은 주기. 주관적 의미 역사는 기록이다. 그리고 현재이다. 주기. 자, 아까 카 얘기했죠. 카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상대주의라는 겁니다. 상대주의. 사실과 기록 중간 정도에 위치합니다. 그 E.H. 카 선생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케임브리지 강연에서 원래 이분은 역사학자이기도 하지만 그전에는 굉장히 그 세계대전에 참여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영국의 외교관이죠. 그래서 영국의 중요한 외교 문서들을 정통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죠. 그러면서 또 정치학자이기도 하고요. 케임브리지 강연에서 인류 생활의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사실을 랑케는 사료라고 그랬고 칸은 어떻게 했냐면 역사가 특별한 의미로 본 것, 역사가가 특별한 의미로 본 것, 사실이라고 그랬죠. 모두가 역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 정도 말하면 되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후에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또 다뤄지니까요. 비하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에서 뭐 보편성, 특수성, 뭐 사료 비판, 내적 비판, 외적 비판이 있는데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기만 합시다. 객관 사실은 객사, 랑케, 주관 기록은 주기다. 기출 문제입니다.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면 기록으로서 역사에는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 주기, 주관 기록, 주기, 객사, 주기 많은 것 같죠? 근데 하지만 이게 답이 아닌 이유는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다 좋은 말이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기출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역사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두 가지의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의 역사라는 두 측면이 있다. 전제가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면 후자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 선생가 기록한 기록으로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외워서 암기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문제 해설을 볼까요? 우리가 상대주의 개념을 배웠을 겁니다. 아까 카는 상대주의, 사실과 기록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카는 케임브리지 강연에서 인류 생활의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사실 모두 역사는 아니다. 그래서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의 사실로서 역사라고 판단한다는 잘못된 겁니다. 2, 3, 4번은 맞는 문제가 됩니다. 사료를 이해하기 위해 그 사료가 기록된 당시 전반적인 시대 상황을 살펴본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에드워드 카의 상대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료 또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과거이므로 기록한 역사가의 가치관을 분석한다. 동일한 사건 또는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여러 다른 사료와 비교 검토해 본다.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 객관 사실은 랑케, 주관 기록은 주기,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드워드 칸은 상대주의다. 역사는 무엇인가에서 상대주의를 설파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하면 이해됩니다.